84세인데 충치도 없고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잇몸에서 피가 멈췄고 목소리도 맑아졌어요. 치과에서 칭찬받았어요. 치아 관리 정말 잘했다고요. 이게 말이 될까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의 공통점이 단 하나였다는 겁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니고 단돈 몇백 원 부엌에 있는 소금으로 입안 문제, 감기, 심지어 비염까지도 바뀌었다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구에서 42년째 진료를 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정세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과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76세 유필순 어르신은 매년 목감기와 인후통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약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며 권했던 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넣어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이면 됩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하시던 어르신이 일주일 뒤엔 웃으며 오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침에 목이 깔깔하니까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르신은 그 후로 3년간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변화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82세 박순덕 씨는 평생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잇몸 출혈이 멈췄고 석 달 후에는 치과에서 잇몸 상태가 놀랍도록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4세 김철호 씨는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1년 내내 코막힘과 재채기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죠.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놀랍게도 코막힘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비염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한 0.9%의 농도를 유지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인후 점막의 부기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제가 42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소금물 가글만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습관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값비싼 구강청결제나 복잡한 치료법보다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금이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금물 가글의 올바른 방법과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왜 그렇게까지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입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입니다.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단 음식을 먹거나 양치를 걸으면 산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충치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세계치위생학회지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pH를 중화시키는 것이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소금물은 이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물은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며 입안의 점막을 보호하고 침분비를 자극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점은 특히 고령층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속이 마르기 쉬워 세균에 더욱 취약해지거든요. 대전에 거주하는 69세 남상도 씨는 꾸준히 내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입냄새를 걱정하셨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양치도 성실히 하셨지만 항상 입안이 끈적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그 후 진료실에 다시 찾아오신 남상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졌대요. 혹시 입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입속 세균은 단순히 충치를 만드는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염증이 쌓여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진지발리스균이라는 치주염 원인균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이 균이 뇌로 이동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지환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만나던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아들의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며 모임에서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이혼은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은 이렇게 해서 부부 관계를 개선했어요. 저마다 조언을 하더군요. 그 후 그 친구는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증이 심해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입냄새나 잇몸피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증상은 단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속 세균은 실제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혈전 형성을 촉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강위생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과 순환계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이 방어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입속 점막도 얇아지며 세균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 침 분비량이 거의 멈추는 시간에는 입속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입니다. 이 두 순간에 소금물 가글만 하셔도 세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글은 입안의 산도도 낮춰줍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은 입속을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염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부기를 줄이고 점막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함께합니다. 소금물 가글을 잘못하면 오히려 효과를 못 보거나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진료실에서 마주치는 분들 중엔 매일 가글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가글을 하고 계셨습니다. 63세 정연자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잇몸이 약하고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충치는 여전히 생기고 입냄새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하루에 2~3번 헹궈요. 원래 먹기엔 짜서 그냥 빨리 뱉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좋다는 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짜게 타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안이 더 마르고 구강 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타면 살균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글을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 물은 피하셔야 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목까지 닿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오글거리다 뱉는다면 이건 입안 청소일 뿐 인후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가글을 할 땐 반드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하며 목까지 소금물이 닿게끔 30초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하시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글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연자 씨도 가글을 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글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안 점막이 회복하고 살균된 상태가 유지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물로 양치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세균 억제와 산도 중화에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시고 이후에 가글을 덧붙이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예전에 68세 박찬용 씨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서도 충치가 자주 생겨 고민이셨습니다. 칫솔질은 성실히 하셨지만 단 음식을 좋아해서 입안 산도가 높아지는 편이었죠. 이분께는 식후 30분 뒤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 넣은 가글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지만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깜짝 놀라셨습니다. 입안이 덜 끈적거리고 개운함이 오래가요. 커피 마신 후에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잘만 사용하면 예방치료제가 되지만 방법이 틀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가글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하루 한 번으로 출발하시라고 권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려고 하면 금방 귀찮아지고 포기하기 십상이니까요. 처음엔 자기 전 한 번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도 한 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소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더 좋습니다. 정제소금도 무방하지만 요오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경우에는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입안을 자극하거나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가글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올바르게 쌓이면 그 결과는 5년, 10년 뒤에 분명히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사장 해결책 제시 일부 1500-2000자. 하루 중 언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물 가글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도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하시나요? 아무리 좋은 습관도 언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물 가글은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수십 년 진료하면서 깨달은 건 아침과 밤 이 2시간이 바로 가글의 황금 시간대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가글하는 건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수면 중 침분비는 거의 멈추기 때문에 입안은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입속 세균수는 기상 직후가 하루 중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면 세균까지 삼키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한 번은 70대 이 경우 씨가 저를 찾아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하겠다고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셨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건 좋지만 먼저 소금물로 가글의 입속 유해균을 씻어낸 다음에 물을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경우 씨는 아침마다 가글을 먼저 하셨고 몇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가 덜 더부룩하고 감기도 덜 걸려요. 전엔 환절기마다 고생했거든요. 이처럼 아침 가글은 하루의 면역 시스템을 깨우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목을 보호하고 입속 환경을 정돈하고 위장 건강까지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구강세균이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아침 가글과 장 건강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타이밍은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치질까지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침분비는 급격히 줄고 입속은 밤새 건조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건 곧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적절한 환경이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자기 전 가글은 입안의 세균이 증식할 밤 시간을 통째로 청소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양치질을 먼저 하나요? 가글을 먼저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정답은 양치 후에 가글입니다. 칫솔질로 큰 찌꺼기를 제거한 다음 소금물 가글로 세균을 억제하고 점막을 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외출 후 가글도 매우 유효한 타이밍입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병원 대중교통을 다녀온 후라면 손을 씻는 것만큼 입속 세균을 씻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입과 코 점막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가장 주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한 균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가글로 정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8세 박선영 씨는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장기침이 이어진다며 내원하셨습니다. 감기약도 항히스타민제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 소금물로 입 먼저 헹궈보세요. 그렇게 2주만 실천하고 다시 오신 날 박선영 씨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신기하게 그 장기침이 멈췄어요. 이제 퇴근하면 물부터 안 마시고 가글부터 해요. 이처럼 일상 속 특정 시간대에 가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감기나 인후염은 물론이고 구강병이나 입냄새 같은 증상까지 줄어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하루 중 언제 가글을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해주면 밤새 입안에 증식한 유해균을 삼키지 않고 바로 씻어낼 수 있어 훨씬 상쾌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외출 후 돌아왔을 때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밖에서 접한 세균들이 몸에 자리 잡기 전에 입안을 정리해주면 감기나 감염성 질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하는 가글은 음식을 통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을 중화시켜 충치균의 활동을 억제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가글은 밤새 침분비가 줄어드는 시간 동안 세균이 번식하는 걸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 4번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잡아 실천하면 소금물 가글 하나로도 입속 건강은 물론 몸 전체의 면역력까지 함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에 생강, 베이킹소다, 프로폴리스를 조합했을 때의 특별한 효과입니다.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목과 입안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왜 나는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땐 저는 가글 습관을 증상에 맞게 약간 변형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금물에 특정 재료를 조금만 더하면 효과가 훨씬 배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목감기나 인후통이 자주 반복되는 분들께는 생강 소금물 가글을 추천합니다. 67세 정미정 씨는 잦은 기침과 목쉼으로 병원을 자주 오가시던 분이었습니다. 겨울이면 목소리가 사라져요. 전화 받는 것도 힘들어요. 손주들과 대화조차 피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쓰였죠. 약으로 잠시 괜찮아져도 금방 다시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강 소금물 가글을 권해드렸습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한 방울만 타보세요.
너무 많으면 자극적일 수 있어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강력한 항염 물질이 들어있어 목권의 부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미정 씨는 일주일 후 다시 내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쉰 소리도 덜하고요. 손주가 할머니 목소리 예뻐졌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단지 목소리를 되찾은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웃음을 되찾은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때론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건 이처럼 간단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충치가 자주 생기거나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기 쉬운 분들께 베이킹소다 조합을 추천합니다. 70세 김진우 씨는 칫솔질은 성실히 하셨지만 단 음식과 커피를 워낙 좋아하셔서 6개월마다 충치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단 거라도 먹어야 낙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매번 치과 가는 것도 참. 저는 김진우 씨에게 이렇게 제안드렸습니다. 식후 30분 후 소금물에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만 칼끝으로 넣어 가글해 보세요. 충치균은 산성을 좋아하는데 이걸 중화시켜주는 게 핵심입니다. 김진우 씨는 처음엔 웃으셨죠. 그걸로 나아지면 제가 커피를 끊겠어요. 그런데 6개월 뒤 치과에서 처음으로 충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입안도 덜 끈적거리고 개운한 느낌이 오래가요. 그날 김진우 씨는 제 진료실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건 진짜 병원비 아껴주는 꿀팁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루 2번 30초의 가글로 6개월의 치과 진료를 막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셋째는 감기 기운이 자주 오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한 프로폴리스 조합입니다. 72세 이재순 씨는 환절기마다 감기 기운이 도는 분이었고 그 시작은 항상 목 가려움과 쉰 목소리였습니다. 문제는 병원에 오실 때마다 너무 늦게 오신다는 거였습니다. 약 먹고 괜찮은 듯 하다가 다음 주면 또 오네요. 그분은 감기 초기를 놓치고 항상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소금물에 프로폴리스 한 방울을 넣어 가글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벌이 스스로 벌집을 살균하기 위해 만든 항균 물질로 최근에는 다양한 면역 강화 제품에도 포함될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순 씨는 이후 이상할 만큼 감기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간질해도 그냥 지나가요. 기침도 안 나고 감기약도 안 먹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말씀도 남기셨어요. 선생님, 제 몸의 주치의는 이제 소금물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담긴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 그 감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조합들 모두 기본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소금물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증상에 따라 한 방울씩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소량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하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처음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기침이 잦거나 목이 자주 쉬는 분들께 잘 맞고요. 베이킹소다는 단 음식이나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을 자주 느끼는 분들이라면 프로폴리스를 살짝 더해 가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나에게 맞는 재료를 아주 약간만, 마치 내 몸을 위한 맞춤형 처방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대신 생리식염수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소금물 가글이 좋다는 건 이제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번 소금을 타고 물을 데우고 농도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번거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제가 늘 추천드리는 대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리식염수를 활용한 가글입니다. 생리식염수는 소금물처럼 입안을 헹구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생리식염수는 어디서든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어떤 제품이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진료실에 오신 이영자 씨도 그런 경우였어요. 가글을 하라고 하셔서 생리식염수로 해봤는데 목이 더 따끔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터넷에서 산 대용량 제품을 쓰고 계셨더군요. 알고 보니 그건 의료용품 생리식염수였고 그 안에는 보존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시중에는 생리식염수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생리식염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료용품 생리식염수입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생리식염수는 멸균 처리가 되어 있고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목 세척이나 눈 세척 같은 인체에 직접 사용해도 안전합니다. 반면에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파는 제품은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렌즈를 세척하거나 의료기구를 헹구는 등 간접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지 입안에 직접 사용하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가글을 하시면 점막이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실 때는 꼭 약국에서 의약품 표시가 된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산 생리식염수는 보존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개봉한 후에는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이거 뚜껑을 열면 이틀 안에는 쓰셔야 해요. 그 이상 지나면 공기 중 세균이 들어갈 수 있어서 더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컵에 물을 따라 놓고 이틀 뒤에 다시 마시려면 찜찜하잖아요. 그것처럼 생리식염수도 뚜껑을 열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후엔 이틀 안에 쓰고 남으면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사시는 분들께는 작은 소포장 제품을 추천드려요. 요즘은 약국에서도 20ml용 생리식염수가 잘 나옵니다. 크기도 작고 휴대하기도 좋고 다 쓰고 나면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훨씬 위생적이죠. 사용하다 남겨서 버리게 되는 불편함도 없고요. 가글을 하실 땐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20초만 휙휙 헹구고 끝내지 마시고요. 고개를 살짝 젖혀서 목 깊숙이까지 가글이 닿도록 30초 이상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글 후에는 20분에서 30분 정도 물이나 음료를 삼가시면 그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사실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까지 신경 써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땐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입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세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 문을 매일 한 번 따뜻한 물로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국 병원 갈 일주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도 없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생리식염수 가글은 소금물 가글을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한 좋은 징검다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구입하고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인터넷에서 아무 제품이나 사시지 말고 꼭 약국에서 꼭 의약품 표시가 된 제품을 고르시고요. 개봉한 생리식염수는 이틀이 지나면 정리하고 작은 소포장 제품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루 두 번 목까지 충분히 가글하시고 입속 세균을 줄이고 감기를 예방하고 입냄새도 잡고 그렇게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약보다 먼저 몸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소금물 가글이라는 말이 처음엔 너무 평범하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2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며 느낍니다.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는 늘 아주 조용하게 시작된다는 건 목이 잠깐 따끔하거나 입속이 자주 마르거나 잇몸에서 피가 살짝 나는 정도를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 없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하루 두 번의 가글 습관 하나가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건강하고 여유 있게 바꿔놓는지도 정말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좋은 약은 병을 낫게 하지만 좋은 습관은 인생을 건강하게 합니다. 약은 누가 주지만 습관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또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는 따뜻한 지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